네, 안녕하세요. 기자수첩의 안진용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영웅, 이명웅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이명웅 씨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따져보니까 이명웅 씨는 사실 트로트 시장을 넘어서 지금 한국 연예계, 이 가요계를 다 부흥시킨 역할을 해왔거든요. 정작 그런데 이명웅 씨가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 얘기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음악 순위 프로그램 보세요. 여전히 합니다. 목요일날 M 카운트다운, 금요일날 KBS 뮤직뱅크, 토요일날 MBC 쇼 음악 중심, 일요일날 SBS 인기가요. 쭉 해요. 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미스터트롯이 35.7%로 끝났죠. 그거의 10분의 1? 3.57%? 아니면 2%? 1%? 놀랍게도 0%대입니다.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볼게요. 뮤직뱅크 시청률 0.8%. 같은 주 음악 중심 0.8%, 그리고 인기가요는 0.7%였습니다. 예전에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모든 정규 방송이 끝나고 마지막에 동해물과 노래 나올 때 이 시청률이 뚝 떨어져도 그래도 2, 3% 나왔거든요. 근데 0%대 시청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청률이 갑자기 확 뛰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MBC 쇼 음악 중심의 3월 마지막 두 주의 시청률을 보면은요, 0.78% 하던 프로그램이 1.3%, 1.6%가 뛰어 오릅니다. 거의 두세 배 정도 뛴 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때 이명웅 씨가 출연을 했어요. 물론 이 미스터트롯 출신들이 앞서 지난해 라디오스타 아는 형님들의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이 2배수로 뛰어올라서 그야말로 방송가의 블루칩이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이 이명웅 코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쇼 음악 중심에서 게다가 1위에 올랐어요.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곡으로 1위에 오른 건 14년 만이에요. 그럼 14년 전엔 누구였냐고요? 강진의 땡벌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영화 비열한 거리, 조인성 주연이었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여기에 삽입된 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강진 씨가 역주행 인기를 얻은 건데, 자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역주행이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노래인데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서 반등을 한 건데, 이명웅은 어떤가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명백한 신곡입니다. 신곡의 힘으로 14년 만에 트로트 가수로서 이 1위 트로피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서는 음원 순위는 아이돌의 전유물이었어요. 왜냐면 나와서 보여주기, 퍼포먼스가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출연하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무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음원 차트 기준으로 볼게요. 트로트만 놓고 본 차트에서는 당연히 이명웅 씨가 도배를 하고 있고, 전체를 아우르는 차트에서도 이명웅 씨의 노래가 10위권 안에도 몇 곡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데 왜 MBC에서만 1위 후보일까요? 왜 동시기 뮤직뱅크와 인기가요는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을까요? 물론 각 방송사마다 평가 기준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인기와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 특정 방송사에서만 이명웅 씨가 1위 후보에 오른 거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단정지어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현상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SBS 먼저 해볼게요. SBS는요,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 출신들을 참 안 쓰는 편입니다. 다른 방송사와 비교해도 그들을 섭외한 프로그램이 정말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역시 업계에 떠도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두 프로그램을 읽은 TV조선의 서혜진 예능본부장이 SBS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심리 때문에 서혜진 본부장이 만든 프로그램이 낳은 배출한 스타를 SBS 예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자, 미스터 트롯 멤버들로 구성된 뽕숭아 학당이 있죠. 이게 SBS의 트로트 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야와 맞대결 편성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SBS 쪽에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임영웅 씨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냐라는 하나의 가설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자, 다음 KBS입니다. KBS는 최근에 어떤 트롯 프로그램을 선보였죠? 트롯 전국체전이죠. 트롯 전국체전의 제작 관계자가 미스트롯 1 제작에 관여를 했었고 이후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는 서로 경쟁자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 업계에 도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트롯 전국체전은요, 미스트롯 2와 비슷한 시기에 방송이 됐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미스트롯 2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임영웅 씨의 신곡조차도 어디서 처음 공개가 됐죠? 미스트롯 2 무대였잖아요. 이 임영웅의 출연을 이런 분위기 속에서 KBS가 상대적으로 꺼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적잖이 돌기도 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이래서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체감하는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이 유독 MBC에서만 인기를 얻고 타 방송사에서는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순위 상정 과정에 있어서 뭔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저한테도 관련된 제보가 오는 거겠죠. 자, 물론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정확히 나와 있는 얘기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임영웅 씨가 다른 방송사 KBS랑 SBS에서는 1위 후보에 오르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앨범으로는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항목을 보면은요, 음원 점수가 있고 음반 점수가 있고 두 개를 더한 점수가 있습니다. 음원에서는 압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음원 점수는 높겠죠. 근데 음반은 발매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음반 점수는 0점이에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하는 거고, SNS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아이돌 가수들은 해외 유입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은 K-트롯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해도 아직 K-팝에 도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러한 점수 구성 자체가 임영웅 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스타뉴스라는 또 유명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임영웅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강력한 지지 세력인 팬덤 영웅시대,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웅시대가 이 SBS MTV 더 트롯쇼에 뿔이 났다,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 2월 10일 첫 방송됐고요, 월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한 달 동안 음원 점수 및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순위를 집계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임영웅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트로트 제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2위인 송가인, 3위 영탁 씨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점수였어요. 임영웅 씨의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3월에 1위에 오른 다음에 곧바로 명예의 전당에 직행을 해서 4월부터 1위 후보에서 제외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압도적인 거죠. 지금 분위기, 이 팬덤이라면 앞으로 어떤 노래가 발표가 돼도 당분간 신곡 발표가 없어도 임영웅 독주 체제가 갖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다른 가수들도 두루 트로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일종의 물리력이 가해진 겁니다. 뭐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이창호, 이세돌 구단이 1위를 했다고 계속 그들이 1위 한다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이 더 이상 1위를 못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가요 톱10에서도 골든컵은 5주였습니다. 5주 연속 1위를 하면은 그때는 빠지고 다른 가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는데 임영웅 씨는 한 번 1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빼버린다? 임영웅 씨 팬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너무 인기가 높고 잘 나가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물론 더 큰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더 다양한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럼 임영웅 씨를 지지하는 팬들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사실 트로트 시장이 커지고 이 시장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중심에 임영웅 씨가 써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영웅 씨를 이 유리천장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과연 향후 트로트 시장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트로트 시장이 워낙 커지고 또 다양한 트로트 스타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트로트 시장을 가장 크게 부흥시키고 있는 누군가에게 불합리함을 강요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임영웅 씨가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향후 마찬가지예요. 임영웅 씨가 아니라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불합리한 상황을 강요받고 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하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올드스타에서 충분히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